전세 물건 싼 거를 찾아서 신규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자신을 자꾸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위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봐야겠죠? 자, 오늘 전세와 관련된 질문 위주로 가능하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쿨쿨쿨 오이님이 지금 전혀 오늘 내용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내용이 그래도 한 번쯤은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규주택 공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뭘 알려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알려드려야 되는 건지.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아직 조금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저께 신규주택 공급 발표를 했다. 구리, 오산, 용인 이런 곳들이었죠. 발표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부동산 초보자 또는 아마추어입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 건설을 할 때와, 그러니까 청약할 때와 건설할 때와 입주할 때지 발표할 때는 그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같이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상황에서는 발표 하나 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고 궁금해하는 것들은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쿨쿨쿨 오이님께서 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에 별 큰 영향 없다라고 한 중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먼 이야기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청약하고 건설하고 입주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듣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써먹어야지 하는 방법으로 쓰셔야지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것들을 사야지 팔아야지 하는 행동에는 연관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고군마님 2010년, 2014년 공급도 줄고 자가 거주율도 의미 있게 줄었습니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간단한 겁니다. 2010년, 14년 공급도 줄고 당시 시장 분위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08, 9년도까지 상승을 하다가 상승장이 끝나가면서 더 이상 사람들은 집을 사지 못했고 건설사는 더더구나 집을 짓지 못했고 당연히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새로 들어오는 진입하는 세력들이 신혼부부와 같은 진입 세력들이 집을 사겠습니까? 전세를 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전세였었죠. 당연히 자가 거주율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몇 년간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주춤하는 상황을 봤던 자가 소유주 역시 차라리 전세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죠. 당연히 자가 거주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쭌파님. 요즘 기사를 보니 서울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매물이 팔리지 않으면 매도자들이 매물을 전월세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부터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매매에서 전세 물건으로 전환되면 전세가 상승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를 저는 지금 이것들을 쭌파님께서 그냥 수학으로 풀고 계시는 거예요. 수학으로 풀고 계시다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서울에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세라도 돌려서 돈을 회전시켜야지 라고 해서 전월세 매물이 나오면은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니까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요인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지게 되면 상쇄가 되니까 이것들이 전세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수학적인 이론이죠. 수학적인 사고방식이죠. 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수학이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맨날 인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보느냐? 지금 말이 맞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죠. 근데 우리는 시장은 추세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살고 있죠. 뭐 시간을 포함하면 우리 4차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딱 그 시점의 스팟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우리 부동산을 볼 때는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풀어나가야 되냐면 매물이 전세 매물이 늘어납니다. 입주 물량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입주 물량과 상쇄가 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떤 특정 시점에 해당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지금 표현하기 2023년이니까 2024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에 스팟으로 보게 되면 쫌파님이 던지신 말씀이 맞는 거겠죠.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우리들한테는 플로우로 봐야 된다고 했죠. 왜? 그 이후의 시장의 흐름도 계속 영향을 주게 되니까. 2024년에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까지 줄어드는 물량이 계속해서 추세로 플로우로 줄어드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주춤했던 전세 가격이 2024년에는 그럴지 몰라도 2025년도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만들어질까요? 자, 그리고 2024년도에 그런 물량들이 늘어나가지고 전세 가격을 낮게 줬던 사람들이 2025년과 2026년이 됐을 때 전세 가격을 올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추세로 보게 되면 쫌파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맞는데 제가 전세 가격 상승이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전월세 매물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물량들을 누군가가 받아먹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언급을 했었냐면 이주 수요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가를 하려던 사람들조차도 전세 수요로 바뀌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쇄가 아니라 다시 전세가가 상승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만 2025년, 2026년으로 가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매물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집주인이 그 당시 인간적으로 낮게 받은 전세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주변의 평균 시세랑 비슷하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그 가격대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쫌파님이 보시는 것들은 극단적으로 2024년의 일부 지역의 모습일 뿐 시장을 판단하면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플로우를 관점으로 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팟이라고 하는 시점과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속에서 나오는 질문은 스팟의 개념의 질문이고 이 내용을 해석할 때는 실제로 시장은 플로우 개념에서 시간을 계속 얹어가면서 봐야 된다. 추세상으로 전세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물량의 감소는 쫌파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스팟을 지나 나중에는 심화되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러너님, 전세난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텐데 왜 오래 지속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난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오래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의 근거는 공급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빌라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죠. 뭐 그것들을 지금 무시하고 그냥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의 시차라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이 3년의 시차가 연도별로 계속 누적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줄어들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로 된다면 물론 앞으로 올 하반기 지나서 내년부터 매매 가격 상승이 더 발생하게 된다면야 공급이 늘어나는 현상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난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난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요, 심하게 말하면 몇 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입주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겁니까? 신규주택 공급
합니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3기 신도시 언제 발표했나요? 2019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땅 팠나요? 하나도 안 팠습니다. 올해는 2023년입니다. 즉 신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일 뿐 실제 착공해서 입주할 때까지의 실제 물량을 나한테 줄 때까지 시간이 3년이 아니라 실제로 더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아도 실제로 이 구조성 문제 때문에 항상 전세난이 길어지는 거고요. 그러니 정부가 하는 행동이 뭐라고 했었느냐? 빨리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쓸 거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아파트 부분에 집중하게 될 거다. 또 여기서 또 다른 틈새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여유님이 이런 표현을 잠깐 쓰셨네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데 언제쯤 양극화가 해소될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양극화는요. 해소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도 일단 양극화라고 하는 부분들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그 서로 다른 두 분야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거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밑에 김태건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전세 가격 상승이 예측됨에 따라서 빠른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을 주택수에 제한하는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난번에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의 챕터 1, 2, 3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올 거다라고 제가 지난번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 언급을 했던 겁니다. 왜? 지금 주택수 제외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뭐 부동산 살릴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명분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럴 때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토마스 님이 이런 표현을 써주셨네요. 내년 4월 전세 만기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라고 하셨어요. 갱신 만기 사용권을 사용하셨네요. 다시 주변 전세 물건 싼 거를 찾아서 신규 계약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토마스님,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냉정하게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세게 얘기했다고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때문이에요. 전세 물건 싼 거를 찾아서 신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자신을 자꾸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토마스님께서 뭐 나름대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자금 부족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물건 살 거를 찾아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데 물건을 싼 것을 찾을 게 아니라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싼 것을 찾아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진짜 외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갱신 만기권, 그러니까 만기 갱신권을 사용하셨어요. 자,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쵸? 나가야 되는데 하필 고양시예요. 고양시 화정동하고 행신동하고 그 주변 돌아보셨나요? 돌아보셨다면 지금 덕양구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싼 걸 찾아간다? 지금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돼서 일산이 조금 들썩들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 상황에서 싼 걸 찾아 움직인다는 거는 지금 나한테 유리한 것 같지만 유리한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세를 살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싼 걸 찾아서.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전세 가격 상승이 눈에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럼 다음 싼 것을 살 것을 택하게 되면 이건 필수적으로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행동이거든요. 제가 아까 시장을 스팟으로 보지 말고 플로우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팟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은 것을 찾는 게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내 삶에 있어서 플로우 몇 년 후를 보게 되면 이거는 내 자신의 미래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행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가 좀 조금 욱했습니다. 이게 토마스님한테 너무 안 좋은 행동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세게 얘기한다고 한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부족해진 지가, 그러니까 전세 물량 빠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전세 가격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 오를 수가 없고요. 매매 가격은 낮은 동네입니다. 전세 갭이 붙어서 나중에 전세 갭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되게 좋은 동네예요. 이런 동네에서 계속 싼 거 찾아서 전세 살면은요, 갭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갭을 계속해서 전세 가격 올리게 됐을 때 본인은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토마스님, 힘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경우 극히 드물죠? 원래 제가 이렇쿵 저렇쿵 서로 다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토마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그쪽 상황으로 봤었을 때 본인이 싼 걸 찾아 이동하게 되면 몇 년 후 본인은 낭패를 겪으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장은 플로우로 봐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동네, 매물이 없는 동네, 이런 동네에서 싼 거 찾으면 나중에 진짜 몇 년 후에 되게 고생하세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는 경우 별로 없다라는 거. 자, 이성화님, 일기 신도시 또 건드리는 것 같은데 우르르 몰려간 상황이 발생할까요? 발생하겠죠. 그러다가 또 지지부진하겠죠? 딱 그러면서 또 하듯이 실명 매물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화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일기 신도시가 어차피 입주할 때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갔다가 실망했다가 우르르 몰려갔다가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우르르 몰려갈 때는 가지 마시고 조금 분위기가 빠졌을 때 들어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대용님. 김해 전세 사는 중인데 계속 전세 도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해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좀 상당히 많죠. 많은 것이고 그래서 김해 양산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물량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세라고 하는 기준을 맨 앞에 두시게 되면 전세로만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계속 전세 가격이 싼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되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시야를 넓혀서 매매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 증가되는 동네는요. 조금 더 보태서 싼 가격에 앞으로 물량들이 빠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동네. 사실 부산 옆에 김해 양산 다 좋은 동네잖아요.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터졌을 때 매매 가격이 낮아지고 전세 가격이 낮아졌을 때 전세만 보지 말고 매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내가 뭐라고 딱 생각을 딱 해놓고 났는데 지금 대용대님 같은 경우는 전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폭탄처럼 쏟아졌을 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 쳐놓고 실패한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너무 욕심부려서 개수를 늘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자, 그러니까 저는 뭐 지역이 되게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넓으니까 조금 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사는 거에 대해서 한 뭐 단기적으로 조금 하겠다 요 정도의 전략을 쓰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그 막연하게 전세가 좀 싸 보이고 뭐 하니까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대용대우님 같은 경우 지금 또 뒤에 한마디 더 해주셨어요. 1주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2주택까지는 괜찮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도 글쎄요. 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재편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되게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은 안 오르고 전세 가격도 아직은 낮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효용 가치가 되게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하기 되게 쉬운 게 전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플로우라는 개념을 쓰면서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문제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 가격의 상승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서요. 그 경우에는 나중에 내 뒤통수로 날아오는 부메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시기에 싼 가격에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플로우라고 하는 긴 시간을 놓고 보게 되면 훨씬 더 뛰어난 전략이고요. 전세 갔다가 뭐 시장이 바뀌게 되면 다시 그때 매수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쳐놓고 그 타이밍 맞춘 적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오늘 전세대출 DSR과 관련된 부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토마스님께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싼 거 찾다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뭐 대외 환경이 어떻게 될지 뭐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죠. 지켜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공부 좀 하면서 이렇게 실력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또는 뭐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 저한테 오셔서 공부하는 커리큘럼 만들어 볼 테니까 저랑 같이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저 보셨잖아요. 뭐 사기칠 놈 같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자 꾸준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장 앞으로 몇 년간 시장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부동산 노포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